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0% 이상의 음주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그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그리고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제주서 가드레일 박은 30대 음주운전 관광객 경찰에 적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가드레일을 박은 30대 관광객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렌터카 운전자 A씨 36세 여성이고 주소지가 인천입니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운전자는 36세이고 주소지가 어디냐?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A씨가 비록 주소지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 내지는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면 제주 서부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휴가가 종료하는 등으로 이제 주소지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나서 제주 서부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지 관할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출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A씨 입장에서는 주소지하고 사고 발생지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A씨는 서부 경찰서에 내가 주소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경찰청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사건을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사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A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주소지 관할, 그러니까 인천경찰청 어느 경찰서로 이 사건을 보내서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전자 A씨는 서부경찰서에 내 주소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으로 사건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57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노영동 월산 정수장 입구 교차로에서 한라대학교 사거리 노영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충격을 해서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검거 당시 차량 내부에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A씨의 발음이 꼬이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확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정황이 확실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음주는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으로 특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제 정황상 이제 음주운전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이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의 이제 범죄인 것이죠. 음주운전하고는. 이에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몇 차례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0%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89% 이상에서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충격해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보도블록 소유 및 관리청, 여기서는 뭐 아마도 제주시 소유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면책금을 지급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처리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를 통하지 않냐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이제 민사소송 등 이제 법적 강제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서 그 손해배상 그 소송 등의 그 결과로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렌트카를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이제 이것을 임대해서 빌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운행을 했을 때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직접 배상을 해야 될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렌트카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렌트를 해주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 방법이나 또는 직접 교부 손해배상금을 교부함으로써 배상해야 된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는 일단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정황까지도 고려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0.080%를 훌쩍 넘긴 것이다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일단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0.080% 다라는 전제하에서는 080의 최저 법정형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물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한 600만 원 전후에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0.100%라고 한다면 사고가 없을 경우에 600만 원 전후에 벌금형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는 또 물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0.100의 경우에는 약 700만 원 전후에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0.15%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고가 없다면 이번에 약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지만 물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은 여기서는 이제 중대 뭐 하거나 또는 인적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가 종결이 되면 법원에다가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형 선고를 하고,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하면 검찰에서 벌금형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법원 판사의 약식 명령에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감경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대부분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정처분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080%부터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적 피해가 아닌 경우입니다. 인적 피해의 경우는 080까지 갈 필요 없이 음주 운전이기만 한다면, 0.030%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결격 기간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대상이 됩니다.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근데 인적 피해가 아닌 경우,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그 다음에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그 수치가 0.080%부터 취소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은 080부터 취소가 되지만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080% 이상에서 그 경우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080%를 넘었고 물적 피해가 야기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면허 취소 2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플러스 그 이후에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2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여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제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 그러니까 인적 피해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나 물적 피해의 경우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0 이상의 수치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별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